자, 엄청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그거부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과 또 이제 새로운 개념 정리를 하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int a라고 딱 쓰게 되면 자, 얘는 요 메인 함수를 실행하려면 몇 바이트가 필요하다? int가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든 4바이트인지는 어떻게 알았다? 얘가 뭐 int가 뭐기 때문에? 그래,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 b라고 썼어요. 그럼 몇 바이트? 당연히 8바이트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4바이트, 얘도 4바이트니까 총 8바이트인 건데, 근데 제가 여기다가 int 포인터 ALI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러면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랑 얘 합치면 총 12바이트가 필요하겠죠. 근데 얘만 보면 일단 얘는 뭐예요? 무슨 변수? 포인터 변수죠. 그죠? 그래서 메인 함수를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필요하다? 얘 실행하려면 8바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뭐 캐릭터 C. 자, 이러면 총 몇 바이트 필요해요? 그죠? 얘 8바이트 1바이트니까 9바이트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int ALR3 자, 이러면 몇 바이트? 자, 일단은 12바이트 확보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몇 바이트? 얘는 사실 이제 상수 포인터 취급되긴 한데 8바이트 취급된다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랑 결국엔 똑같은 게 요 int 포인터 변수 ALR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얘는 사실 이제 이게 뭐다? 그러니까 int가 아니라 int를 가리키는 주소, 즉 주소를 담는 변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int를 가리키는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제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이제 8 더하기 12 뭐 20바이트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int size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 몇 바이트 필요해요? ALR 제외합시다.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43, 12랑 그 다음에 사이즈가 몇 바이트? 그죠? 4바이트니까 16바이트가 지금 있겠죠? 필요하겠죠?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자, 스캔F 기억나시죠? 퍼센트 %D 사이즈 이런 식으로 받을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 몇 바이트? 메인 함수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이거 메모리 차지한다 했나요? 아니에요. 얘 이제 4바이트 4, 3, 12 16바이트인 거죠. 그죠? 뭐 8바이트까지 합치면 24바이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내신 뭔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없어요. 그런 거. printf가 일단 실행이 되면, 그러니까 메인 함수 메인이 실행하면 메인이 누구를 찾아간다? 운영체제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체제를 찾아가서 메모리를 할당받는데 총 몇 바이트? 얘까지 포함 해볼게요. 그러면 24바이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printf가 실행이 돼요. 근데 printf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메모리를 누가 받는 거예요? 메인이 신경 쓸까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생성되고 뭐 하던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면 이 printf도 scanf도 마찬가지로 함수예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실행 그리고 함수 실행, 얘네들이 각각 함수 실행하고 함수 실행 끝나면 뭐예요?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printf int size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printf라는 함수가 만들어져도 얘 공간이 할당된다 해도 얘는 실행이 되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메인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쨌든 총 24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하나 더 썼다 해가지고 메모리를 차지할까요?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거 메모리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쨌든 할 겁니다. 이해를 하실 건데, 근데 제가 사이즈를 잘라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어요. scanf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즈 값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하고 5를 입력하면 5라는 값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면
5를 집어넣는다 했을 때 메인 함수 요거만 보면 메인 함수 실행하려는데 몇 바이트 필요해요? 자, 5를 집어넣지 않았다 했을 때도 몇 바이트 필요하다? 자, 4바이트. 그 다음에 ARR은 8바이트. 그러니까 주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자, ARR이 가리키는 배열은 몇 바이트? 자, 그러면 사이즈를 5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이즈를 5라고 가정하면 4, 5, 20이겠죠. 그죠? 4, 5, 20에 28, 32바이트. 근데 이제 될 것 같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들. 딱 봐도 지금 얘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빨간 줄 그어지는. 이상하죠? 자, 이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되기 전에 누굴 찾아가냐면 운영체제를 찾아갑니다. 자, 운영체제를 왜 찾아가는지 아시는 분? 제가 예전에 포인터 개념 설명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개념인데 단순해요. 자, 변수라는 거는 저장 공간이죠. 자, 저장 공간은 컴퓨터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 중에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램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램을 누가 관리한다? 윈도우가 관리합니다. 자, 윈도우를 우리가 OS라 부르죠. OS라 부르고 운영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맥을 깔았으면 여러분들의 운영체제, 메모리 관리자가 맥이 되겠는 거죠. 자, 어쨌든 메인 함수는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를 찾아가나요? 아니면 실행 후에 운영체제를 찾아가나요? 자,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를 찾아가는 시점이 실행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실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한데, 즉 배열 변수가 필요한 건데 그 공간은 어디 있어요? 메모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를 누가 해요? 운영체제. 근데 실행하는데 몇 바이트 필요하다고요? 32바이트. 그러면 실행되기 전에 공간을 할당받아야 된다. 실행 후에 공간을 할당받아야 된다. 그렇죠. 실행 후에 공간을 받나요? 그렇죠. 실행 전에 받아야 되는 거죠. 실행 전에. 그러니까 실행 전에 메모리를 할당 받아야지만 그 주어진 메모리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요걸 메인 함수라고 이런 걸 변수로 하잖아요. 변수. 그렇죠? 공간이에요, 공간. 인트 사이즈예요, 변수는. 그래서 메인 함수는 이런 게 어쨌든 있어야 되는 게 실행인데, 그래서 얘는 어쨌든 32바이트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를 누가 관리하고 있다? 싹 다? 운영체제가 독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가 실행되기 전에 누구한테 찾아가서 메모리를 구걸한다? 바로 독점하는 운영체제를 찾아가겠죠. 자, 그러면 실행 전에 여러분들이 찾아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쓴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썼다 해가 공간이 마련된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썼다 해서 공간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설계일 뿐이지 요 자체로 공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걸 실행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거 실행하려면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실행되기 전에 공간이 필요한 건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실행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은 어디에 있다? 메모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메모리 관리 누가 한다고요? 운영체제가 한다. 자, 그렇다면 얘가 정말 실행되기 전에 누굴 찾아가야 된다? 운영체제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트 사이즈라는 요 녀석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좀 실행이 되는데요. 그러면 운영체제인 여러분이 얘한테 몇 바이트 주면 되는 거예요? 인트니까 몇 바이트? 그렇죠. 4바이트 주면 되는 거잖아요. 4바이트. 그렇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녀석이 찾아왔어요. 자, 여기 이런 녀석이 찾아왔는데, 자, 이게 메모리 견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보면. 자, 이게 실행되기 전에 찾아온 거예요? 실행된 후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실행되기 전에 찾아왔죠. 그러면 얘의 값은 언제 결정될까요? 여러분들. 이 사이즈라는 값이 결정되는 때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실행된 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즈라는 값은 고객이 자 8을 넣을지 5를 넣을지 10을 넣을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견적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자, 이 함수 실행하는데 견적을 내려보면 제가 만약에 사이즈를 3이라 써볼게요. 그러면 이 메인 함수 실행하는데 견적이 얼마큼 나와요?
얘 몇 바이트? AR은 얘 8바이트, 얘 43, 10이니까 20? 그죠, 24바이트. 그러니까 견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견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견적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하면 견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요게 실행하면 안 됩니다. 요거 아예 막혀 있어요. 아예 막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실행이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가정을 해봤을 때, 왜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안 된다고 막아놨으니까.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안 되는지. 쉽게 말해서 메인 함수가 실행되는데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메모리 공간에 대한 견적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변수의 값은 변수의 의미가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값을 변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운영체제가 딱 보고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값이 안 정해져 있는데 내가 너한테 몇 바이트 줘야 되니? 그러면 운영체제가 똑똑해가지고 너는 요새 추세로 봐서 이 함수에 몇 바이트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왜 그러냐면 견적이 나와야지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도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자, 이러면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된다 안 된다? 딱 봐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빨간 줄 그어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왜 실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이 안 되는 걸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인트가 이제 요게 5로 바칠게요. 견적하기 위해서 5라 할게요. 그러면 인트가 5개 20바이트고 ARR 뭐 8바이트 인트 뭐 4바이트. 그러니까 견적 다 합치면 32바이트.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이즈라는 값이 5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닌이 뭐죠? 이게 뭐예요? 같단가요? 이거 대입연산자죠. 그러면 자, 대입연산자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실행해 본 결과 얘가 5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곱하기 2라고 썼어요. 그럼 이거 한번 실행해 본다 해볼게요. 그럼 사이즈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겠죠? 1하면 당연히 뭐예요? 5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답변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미리 실행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자, 메인 함수는요 실행되기 전에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자, 메인 함수는 요게 실행되기 전에 운영체제를 찾아간다고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 운영체제를 찾아가요? 메모리 견적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가서 운영체제가 그 메모리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운영체제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메모리 이게 실행되려고 하니까 메모리가 얼마큼 필요하니까 그 메모리 좀 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된다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게 실행이 안 되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이즈의 값은 5라는 거 여러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다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걸 실행을 해본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자,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시점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전일까요? 실행 후일까요? 그죠?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때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 후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F5를 딱 눌러서 실행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사이즈의 5라는 값이 할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자, ARR은 8바이트인 거 알았어요. 근데 이 사이즈가 5라고 해도 이 배열 자체가 메모리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측정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실행 전에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사이즈에 5가 들어갈지 3이 들어갈지 10이 들어갈지 이상한 다른 특정 값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이게 5니까 이거 오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고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결정되는 때는 F5를 딱 눌렀을 때 그때 착착착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행되기 전에
실행되기 전에 메모리가 측정 가능해야지만 그 메모리를 운영체제한테 받아 가지고 와서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C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모든 언어가 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이즈 오니까 오겠네.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사이즈의 값이 결정되는 때는 언제라고? 실행 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눈치껏 해서 사이즈 값 그냥 알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건 좀 달라요. 이 녀석은 좀 다른데 제가 여기다가 샵 define. 자, define 뜻이 뭐죠? 정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이즈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자, 얘는 돼요. 왜냐면 얘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상수. 자, 얘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법이에요. 문법. C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법이에요. 자, 사이즈는 뭐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대충 뭐 Z, A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알아보기 편하게 사이즈라 짓는 건데 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쓰게 되면 그냥 실행 전에 이미 사이즈가 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5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써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5랑 똑같은 거예요. 이 변수의 사이즈랑 넣은 거랑 달라요.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짤 때 고객이 몇 명 입력할지 미리 다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고객이 나는 10명 입력할지 100명 입력할지 1000명 입력할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동적 할당을 배웠었는데 동적 할당이 없으면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스캔F에서 %d 사이즈. 자,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운영체제도 퇴짜 먹습니다. 너 이거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맥스 사이즈를 저는 200으로 좀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관리할 수 있는 사이즈는 200가지라다 라고 보시면 돼요. 200가지다. 자, 그 다음에 지우고요. 자, 맥스 사이즈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200이랑 똑같은 겁니다. 200. 20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바이트를 한꺼번에 할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0바이트가 아니라 428이니까 800바이트를 할당을 미리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죠. 자, 고객이 내는 맥스 사이즈를 200이라고 정해놨는데 고객이 200 이상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내는 200으로 고정해놔도 고객이 200을 넘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인원 이상은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고객이 입력한 사이즈가 내가 정해놓은 맥스 사이즈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d 이하로 입력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왜 할 수 없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일단 메모리가 측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체제한테 퇴짜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사이즈를 깔끔하게 정해가지고 애매하게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해서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 몇 명 입력하실래요?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요 내가 정해놓은 사이즈보다 이가 넘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 잘 사용하다가 단 한 명이 자기는 숫자를 500명 관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맥스 사이즈를 뭘로 바꿔야 돼요? 500으로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700을 입력한대. 700명을 써야 된대. 그러면 700 쓰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1000명 관리해야 된대요. 그러면 맥스 사이즈를 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1000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좋은 걸까요? 어떤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코드를 바꾸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건가요? 좋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1000으로 잡게 되면 얘가 알아서 고객이 입력한 만큼 사이즈가 정해질까요? 아니면 딱 1000 입력하면 1000만큼 제 4000바이트를 한꺼번에 끌고 올까요? 4000바이트를 무조건 끌고 옵니다. 근데 자, 고객이 나는 숫자 10명만 관리할 건데 이 프로그램을 일단 쓰긴 쓰지만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희한하게 숫자 많이 관리하지도 않는데 메모리를 왜 이렇게 많이 쓰지? 라고만 하는 말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뭘로 잡은 거예요? 1000으로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개발자는 하나예요. 개발자는 하나고 사용자는 굉장히 많다고 해봅시다. 사용자는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사용자는 용량을 조금 쓰고 어떤 사용자는 용량을 많이 쓰고. 그런데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배열의 한계를 누가 정할 수밖에 없어요? 개발하는 여러분들이 내가 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는 선택장애가 올 수밖에 없다. 자, 500으로 잡자니 너무 오바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떤 특이한 사람이 와서 나는 600만 관리까지 해야 된다 하니까 프로그램 종료했다가 600으로 바꿔야 되고, 근데 어떤 회원들 대부분이 숫자 10명만 관리할 건데 600으로 잡으니 너무 오바인 것 같고, 즉 동적 할당이 없는 경우, 즉 없는 세상에서는 엄청나게 불편하게 코드를 짤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적 할당이 없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